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 남욱이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 21부인데요. 여기 허경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금 김만배와 신앙림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김만배와 신앙림이가 2021년 9월에 녹음을 합니다. 이제 가짜 뉴스를 사실 녹음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다음해인 3월 6일 날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제 가짜 뉴스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재명을 이제 살리기 위한 것이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게 만들고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윤석열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한테는 유리하고 윤석열한테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를 해야겠죠. 그걸 얘들이 이제 꾸민 겁니다. 어떻게 꾸몄냐? 2021년 9월쯤 되면 말이죠. 막 대장동 사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대장동 사태.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면서 이 대장동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폭리를 민간업자들이 먹었다. 근데 거기에 바로 이재명이 관련돼 있다. 엄청난 폭로가 터지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으로서는 청천벽력이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자기의 최대 공적을 대장동 개발이라고 해왔습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내가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성남시에 5천억을 벌게 해줬다. 이렇게 광을 팔아왔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행정의 달인이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전과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남시장 할 때 그래도 시장은 잘했다. 능력은 있다. 이런 프레임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5천억을 벌게 해준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한테 엄청난 돈을 먹게 해줬다. 그리고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더라.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말이죠. 그냥 역전 당하는, 그러니까 뭐 9회 말까지 뭐 10대 1로 이기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11대 10으로 역전당하는 것 같은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아니다. 그 대장동 이재명은 잘한 거다. 이재명은 저 떴다방 업자들 걔들하고 맞서 싸운 사람이다. 떴다방 업자들이 개발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려고 할 때 이재명은 성남시 돈 벌게 해주려고 끝까지 맞서 싸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떴다방 업자들한테는 이재명이 마치 공산당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짤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프레임을 잘라다 보니까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누가 그거 믿습니까? 잘 안 믿지. 왜냐하면 결과로 드러난 거 보면 어쨌든 그때 이제 화천대유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화천대유 그다음에 천화동인 막 이러면서 김만배, 남욱 이런 애들이 막 돈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막 퍼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다 이렇게 몰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김만배가 돈 먹었다는 것은 뭐 8천억을 먹었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로 이미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먹었다. 김만배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원래는 내 잘못이 아니고 이재명 잘못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다. 그럼 누군가로 몰아붙여야 됩니까? 바로 대선 경쟁 상대인 윤석열의 작품으로 몰아붙여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대장동을 윤석열하고 붙여버릴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했다? 김만배가 했다는 거죠. 김만배는 하여튼 작업을 잘해. 권순일 작업도 김만배가 했죠. 그래서 이재명 살렸죠.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윤석열이 대장동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꾸민 것이 뭐냐면 윤석열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를 했다. 맞아요. 수사했습니다. 그거는 중수과장으로서 수사를 했죠. 그때 이제 중수부장이 또 위에 박영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수사를 하면서 뭔가 그 대장동 업자들한테 대장동 일당들에게 유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꾸며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부실 수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당시 조우영이라는 애들한테 걔가 이제 수사 받으러 갔는데 커피를 타줬다. 그러면서 대장동 브로커
대출들의 불법 대출을 눈감아줬다. 이렇게 꾸민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벌써.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그 이치인지 모르겠는데 이치 안 맞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그 부실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장동하고 지금 부산저축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남욱의 말에 따르면 결국 김만배가 대장동 프레임을 윤회 부실수사로 바꾸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한테는 치명적이라고 보고 이 김만배가 이 대장동을 윤회 부실수사로 바꿔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나와서 한 것인데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에 김만배 씨가 언론 프레임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남 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얘기하기를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계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김만배가 얘기를 하더라.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형이 하겠다. 즉 이제 김만배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이익을 빼앗은 공산당과 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민간 사업자와 싸우는 적대적 관계다. 대장동은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다음에 진짜 김만배는 2021년 9월 15일에 이 신앙님을 만나가지고 2021년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다. 그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준 뒤에 사건을 무마했다. 이런 인터뷰를 이제 신앙님하고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욱한테 한 말 그대로 한 거죠. 이 인터뷰가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그리고 신앙님은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책감 명목으로 수수했다. 그래서 지금 김만배하고 신앙님은요 7월 달에 구속돼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김만배 일당이 어떤 정말 짓거리를 꾸몄는가를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김만배 재판 거래를 하지 않나, 지금 또 대선 공작을 하지 않나, 정말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김만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정도로 김만배가 돈을 가지고 이 법조계 그다음에 뭐 검찰 언론계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누구를 대통령 만들고 뭐 누구를 뭐 이렇게 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로 이 김만배에 대한 어떤 수사 재판이 확실히 돼서 김만배가 벌인 재판 거래, 김만배가 벌인 이 대선 공작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